이제 디스크도 좀 같이 나쁘거나 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어쨌든 허리 이제 많이 쓰는 작업을 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근육통 또 흔하게 생길 수 있지만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안 좋으신 분들은 그로 인한 통증이 또 악화되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저주파 치료나 물리 치료 같은 게 이제 도움이 되시고 이제 그걸 어느 정도 뭐 지장이 없다 그러시면 그렇게만 하셔도 되는데 아니시면은 이제 MRI까지 찍으셨으니까는요. 보통 이제 다음 단계 이제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이제 재활 치료 같은 게 1단계고 다음 이제 여러 가지 주사 요법들이 있는데 협착증으로 진단을 받으셨으면 그런 주사 치료를 받으시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지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척추를 이제 전문으로 보시는 선생님을 뵙고 한번 치료 계획을 한번 다시 한번 세워 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네. 이 저주파 그 전교에서 받으면서 네네. 그 우리 그 보면 그 스포츠 내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네. 그 스킨스쿠버 네. 그 물속 안에서 헤엄치고 다니니까 네. 이게 조금씩 재활은 되더라고요, 이게. 네. 아, 오히려 물속 네네. 운동이. 예. 예.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허리 근육을 이제 허리에 도움이 되는 운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아무래도 이제 물 속에서 하는 운동들은 아무래도 허리 자체에 걸리는 부담, 물의 부력 때문에 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스킨스쿠버 하셔서 이제 좀 도움이 되시는 것 같다. 뭐 수영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면 하셔도 좋지만은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하시는 거는 하시고 나서 허리 통증이 있다거나 뭔가 그런 게 없다 그러시면 크게 제한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아무래도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으시면 안 좋은 운동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화 주신 시청자분께서 저주파 치료, 이제 물리 네. 치료로 많이 좀 말씀을 하셨어요. 괜찮은가요, 원장님? 네, 뭐 저주파 보통에 이제 허가를 받은 이제 제품의 경우에 이제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네. 많으시고요. 하셨을 때 크게 뭐 하고 나서 불편감이 없다 그러시면은 뭐 굳이 안 하실 이유는 없으시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도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좀 진단을 받고 나서 하시는 게 더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언제나 그렇지만 진단이 우선입니다. 우선 현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물리치료나 또 약물치료로 어느 정도 운동으로 또 잘 다스려진다면 유지를 해보시되 통증이 더 악화된다면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린 증식주사나 다른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척추 전문으로 보는 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 계신 병원 가셔서 자세한 치료 계획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나이가 75세예요. 75세요. 목소리가 너무 젊으셔서. 자, 원장님 인사 나누시고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잘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여기 협착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허리가 4, 5번이요. 네, 그리고 한 군데에서는 골반이 좀 틀어졌다고도 하고요. 네, 네. 그런데 이게 걸어가면은 엉치하고 다리 종아리 옆에 거기가 좀 많이 아픈데요. 네. 어, 아버님 그러면 이번에 협착증 진단 받으셨을 때 이제 MRI, CT 같은 검사를 하고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나요? 엑스레이 찍었지요. 엑스레이만 찍어 보셨어요? 네. 네. 그러면 엑스레이 찍고 그렇게 증상에 대해서 뭐 먹는 약만 드셨나요? 아니면 주사 치료도 받으셨을까요? 먹는 약도 먹고 주사 치료도 받고 그랬어요. 네. 네. 주사 치료 혹시 뭐 신경 차단술, 신경 주사라고 듣고 맞으셨어요? 그 무슨 주사라고는 않고요. 그냥 네. 주사 놔주는데요. 네, 네네. 네. 뭐 제가 저기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가지고요. 네, 네. 그거 스테로이드 약을 먹고 있거든요. 네, 네. 그것도 들어갔냐니까 그것도 좀 들어갔다고 네. 하고 뭐 다른 것도 그렇게 주사를 좀 맞으시니까는 좀 편하시던가요? 어떠셨나요? 효과가 없었어요. 효과가 전혀 없으셨어요. 주사 치료를 한 몇 번 정도 받으셨습니까? 세 군데서 했어요. 2번씩. 한 번도 하고 2번씩도 하고. 2번씩도 하시고
예. 아버님 그러시면은 일단은 우리가 협착증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척추뼈 속에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져서 이제 예. 신경을 압박해서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은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협착증은 MRI를 찍어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어느 마디에서 얼마나 좁아졌는지는 MRI 아니면 적어도 CT는 찍어봐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단순 엑스레이로는 사실은 협착증 진단할 수는 없긴 하거든요. 근데 보통의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 디스크 공간이 좁아졌다거나 아니면 다른 뼈에 퇴행성 변화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협착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보통 그냥 협착증 이렇게 이제 편하게 말씀을 그 선생님들께서 하시는데요. 지금 주사 치료까지 받으셨는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협착증이 맞는지 아닌지 아니면 협착증이 있다면 어느 마디에 얼마나 심하게 있는지를 보고 조금 치료 계획을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착증 때 제일 흔하게 맞는 주사가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주사인데요. 이것도 이제 한두 번 맞아서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주사의 위치를 바꾼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효과를 보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위치를 바꾸거나 하려면 정확하게 협착증이 어느 마디에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은 이번에 이제 치료를 좀 받으셨지만 효과를 못 보셨는데 아이고 이 치료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 병원을 방문해서 정밀 검사를 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요. 네. 왜 다른 병원에 가서는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분들이 선생님들이 뭐라 하냐면 어느 위치에 맞냐 따라서 틀리다고 하면서 놔줬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나는 효과가 없어서 네네. 그 스테로이드 약을 내가 루마티스 때문에 먹고 네네. 있기 때문에 그 약을 거기다 주사도 그 성분을 놔서 효과가 없나 이런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 생각하셨어요. 아닙니다. 아버님, 그래서 일단은 MRI가 안 찍어보셨다고 하시니까 일단 진단을 받아보시고 주사가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직접적으로 좁아진 그 신경통로를 넓혀주는 양방향 내시경술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주사 효과가 없으신 분들은 그런 직접적인 내시경으로 넓혀주는 걸로 해서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그렇게 이제 좌절하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일단은 정밀 검사부터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버님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치료법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에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방송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우선은 역시 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 계신 병원 가셔서 정밀 검사, MRI 촬영부터 해보시고 정확한 위치, 원인 찾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생방송 건강콜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좀 본인에게 지병, 원래 다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이 질환에 먹고 있는 약 때문에 치료가 잘 듣는 게 안 듣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의구심도 갖고 질에 이제 치료를 포기하게 되거나 혹은 낙담하거나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전화 주셨던 아버님 특히 더 집중하시고 한번 설명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수술 치료법 가운데 원장님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치료법입니까? 네,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은 이제 관절경, 복강경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네. 관절경과 복강경처럼 내시경을 이용해서 그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치료할 부위에 한 1cm 정도의 이제 작은 구멍 2개를 뚫어서요. 네. 한쪽으로는 40배까지 확대되는 내시경을 놓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최소 침습 척추 치료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소 침습 척추 치료법. 그렇다면 뭐 다양한 장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치료법들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 치료법입니까? 네,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은 그 근육을 비롯한 이제 정상 조직의 손상이 적기 때문에 시술 후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빨라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또한 아까 전에도 40배 까지 확대된 내시경을 이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네네. 정밀한 치료를 할 수가 있고 또한 일시적인 통증 완화가 아니라 이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병소를 제거해서 이제 근본적인 근원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도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상 조직을 해치는 그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회복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가능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입니다.
어떤 환자분들에게 적합한 치료법일까요? 네,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은 이제 대부분의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나 아니면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 탈출증 환자분들 두루 이제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긴 수술, 큰 수술이라든가 아니면 오랜 시간이 필요한 수술 같은 이제 그런 게 어려우신 고령이나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이제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한 번 수술을 하셨더라도 다시 뭐 통증이 재발하거나 이제 병소가 디스크나 협착증이 재발한 경우에도 네. 이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 사례 87세 아버님께서 치료받으셨습니다. 네, 80세 아버님께서 오랫동안 허리 통증이 있으셨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양측 다리가 무겁고 저린 증상으로 이제 진료를 보시게 되셨습니다. MRI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고 제일 왼쪽 사진 보시면 워낙 고령이시니까 이제 여러 디스크, 마디에서 디스크가 돌출이 되어 있는데 그러네요. 특히 이제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허리뼈 3번, 4번 그리고 4번, 5번 사이 디스크가 이제 이렇게 심하게 튀어나와 있고 지나가는 신경 통로가 이렇게 잘록하게 좁아진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중간하고 오른쪽 사진은 신경 통로의 단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신경 통로가 이렇게 동그랗게 타원형으로 보여야 될 정상인데요. 이제 협착증 때문에 이제 신경 통로가 많이 좁아져서 이렇게 중간에서 이제 면적도 좁아져 있고 이렇게 세모난 모양으로 그러네요. 이제 좁아져 있고 특히 이제 오른쪽 사진은 이제 신경이 종이짝처럼 얇게 심하게 눌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를 넓혀드렸고요. 시술 전에 왼쪽 사진하고 시술 후에 이제 사진을 보면 신경의 면적이 단면적이 이렇게 좁았던 게 이렇게 넓게 동그랗게 잘 펴진 것.